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어의 정석 18과 요일과 월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70페이지 가셔서 평소처럼 같이 또 단어 보시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미리,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독일어로는 der Voraus라고 합니다. Voraus 합쳐서 Voraus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지금 행운, luck 있잖아요. luck. 그거를 독일어로는 das Glück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수는 die Glücke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소원, 소망하는 거 있죠? 이거는 der Wunsch라고 하고요. 그리고 복수는 die Wünsche, umlaut 붙고 에 붙어서 Wünsche 이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미끄러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끄러짐이라고 하면은 der Rutsch, 복수는 die Rutsche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갑자기 왜 나오는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인사하는 표현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본문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중이라고 하면은 die Wochentag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Woche가 한 주예요. 그리고 Tag이라고 하면 날이죠. 걔 복수 형태 에가 붙어서 Wochentage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에 있는 날들인 거죠.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말이 나와요. 주말은 das Wochenende, 주말들 이렇게 하면은 Wochenenden 이렇게 돼요. 얘 같은 경우도 Wochen까지 나오고 ende가 붙은 거예요. Woche까지 하면은 한 주고 그리고 ende는 end예요. 그러니까는 주의 말이니까 Wochenend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토요일, 일요일을 Wochenende라고 하고 월화수목 금요일을 Wochentage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 독일어 수업이라는 표현 나왔는데요. 독일어 수업은 der Deutschkurs, 복수는 Deutschkurse 이렇게 됩니다. Deutsch가 독일어, Kurs가 코스죠. 그래서 Deutschkurs, Deutschkurs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크리스마스 나오네요. Die Weihnachten 이렇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엄청나게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거의 12월 이제 12월 1일, 2일 이 정도 되면은 보통 각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려요. 그럼 거기에서는 이제 뭐 따뜻한 와인, 글ühwein이라고 하는데 글ühwein도 팔고 그리고 뭐 먹을 거 다른 것도 팔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장식품들도 팔고 이렇게 마켓이 열려요. 이 마켓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독일 크리스마스 마켓이 유럽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점은 독일은 크리스마스를 24일 놀고 25일도 놀고 26일까지 놀아요. 24일은 똑같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25일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 26일은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총 3일을 논다는 거. 이거 끝나고 나면은 또 주말이래. 이제 연말이라고 해가지고 연말 동안 계속 또 놀고 연초는 연초라서 놀고. 독일 굉장히 많이 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공휴일이 되게 많고 쉬는 날이 되게 많은 나라랍니다. 가시면은 꼭 확인을 해서 올해는 며칠을 놀 수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지울게요.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잔치, 파티 나오네요. die Feier, 복수는 Feiern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아래에 파티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die Party, 복수는 die Partys 이런 식으로 되죠. 계속 보시면은 방문하다, 찾아가다 이거는 besuchen 한다고 합니다. besuchen 괜찮으시죠? 그리고 초대하다, einladen이라고 해요. 얘는 분리동사여서 einladen 이렇게 되고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ich lade ein 이렇게 돼야 돼요. Du lädst ein 이런 식으로 괜찮으시죠? 계속 보시면은 진심으로 herzlich, 저희 앞에서 봤죠? herzlich willkommen. herz라고 하는 게 심장이고 lich라고 하면은 형용사 만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herzlich 하면은 진심으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독일어로 next라고 합니다. 영어랑 똑같죠? next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할 때 schade라고 합니다. schade. 그리고 어쨌든 뭐 by the way 이런 표현으로는 übrigens라고 해요. übrigens 괜찮으시죠? 그리고 행복한, 기분이 좋은 할 때는 glücklich. 위에서 glück 나왔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느낄 정도로 행복한 거죠. 그러면 glücklich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 이런 거 할 때 froh라고도 합니다. froh. 굉장히 기쁜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곧 가까운 미래를 얘기를 하는 거는 bald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고 할 때 von bis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삶 또는 인생 또는 뭐 생명 이런 표현으로 das Lebe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는 살다 라는 동사 Leben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동사랑 명사의 형태가 똑같은 경우에는요, 이 명사는 항상 중성 명사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먹다 essen과 das Essen 음식, 그리고 parke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주차하다인데 주차라고 하면은 das Parken 이런 표현이 있죠. 어쨌든 동사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명사가 된 경우는 항상 중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보시면은 가구 나오네요. 가구 같은 경우는 단수인 경우에는 das Möbel이고요. 복수인 경우에는 die Möbe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약간은 불빛 있잖아요. 반짝반짝. 이런 거를 das Licht라고 하고 복수는 Lichte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책, 답, 해답 이런 거를 die Lösung이라고 하고요. 복수는 여성명사답게 en이 붙어서 Lösunge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계는 영어로 machine이잖아요. 독일어로는 die Maschine라고 합니다. 복수는 Maschin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사람, 인간 이거는 der Mensch, 복수는 die Menschen 이렇게 됩니다. 번호, 넘버죠. 독일어로는 Nummer라고 합니다. 여성명사고요. die Nummer, 복수는 die Nummern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기름, 오일이잖아요. 오일. 독일어로는요, das Öl이라고 합니다. 을. 그리고 복수는 Öle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정돈, 질서, 정리되어 있는 것, 질서 있는 것 이런 것을 Ordnung이라고 해요. Die Ordnung. 복수는 Ordnungen 이렇게 되죠.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 괜찮아? 요즘 잘 지내고 있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alles okay?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everything이고 okay는 okay죠. 근데 비슷한 의미로 alles in Ordnung? 이라는 표현을 인사로 사용해요. 너 모든 게 다 정돈되어 있는 상태니? 모든 게 다 정리가 잘 되어 있니? 이거를 인사로 써요. 독일 사람들이 이런 딱 틀에 딱 잘 맞춰져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표현 보시면은 장소가 있네요. 장소는 독일어로 der Ort, 복수는 die Orte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광장 또는 또 다른 뭐 장소, place 이런 표현으로 der Platz, 복수는 umlaut 붙여서 Plätze 이렇게 되죠. 경찰이라고 하면은 Polizei라고 합니다. 이렇게 I로 끝나는 명사는 여성 명사예요. Polizei, 복수는 Polizeien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감자튀김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감자튀김은 항상 복수고요. 왜냐하면은 많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독일어로 읽으면 Pommes frites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는 불어여가지고 Pomfrits라고 해요. Pomfrits. 네, 어쨌든 아니면은 그냥 줄여가지고 Pommes라고 하기도 해요. 독일 감자튀김이 독일 감자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여가지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케찹을 찍어 먹기도 하지만 마요네즈를 찍어 먹기도 하거든요.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은 이게 되게 느끼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느끼하고 엄청 맛있어요. 저는 마요네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감자튀김만은 꼭 마요네즈를 찍어 먹었고 요즘도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저희 단어 열심히 살펴봤고요. 또 다음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적으시고 외우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본문으로 같이 한번 가서 공부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172페이지로 가셔서 같이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리아랑 한스가 지금 또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대화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아가 처음에 얘기하네요. Herzlichen Glückwunsch zum Geburtstag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Herzlich 하면은 진심으로였죠. 그리고 Glückwunsch라고 하면은 Glück가 행운이고 Wunsch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심으로 행운을 소망할게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인사로 되게 사용이 많이 돼요. 보통 뭐 생일에 사용이 되게 많이 되고, 아니면 뭐 새해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니야 뭐 행운 많이 받아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erzlichen Glückwunsch. 그리고 언제냐면은 zum Geburtstag. zum Geburtstag이라고 하면은 생일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Herzlichen Glückwunsch zum Geburtstag 이라고 하면은 생일 축하해, 생일에 행운 많이 받아라,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요 zum Geburtstag이 그 생일 노래 있잖아요. 우리나라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가 전 세계에서 다 부르더라고요. 터키에서도 이 노래를 불러요. 물론 터키어로. 근데 독일에서도 당연히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가 zum Geburtstag입니다. zum Geburtstag viel Glück, zum Geburtstag viel Glück, zum Geburtstag liebe 누구누구누구, zum Geburtstag viel Glück, 이런 식으로.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친구한테 친구가 생기면은 불러주면은 아마 아주 좋아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계속 본문 보시면 한스가 얘기하고 있어요. 생일 축하해 했더니 ich danke dir, 나 고마워 너한테,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 리아, 리아야, ich möchte dich zur Weihnachtsfeier einladen,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ich möchten 하면은 원하다죠. 조동사는 동사 원형을 문장의 맨 뒤에 봤습니다. einladen, 초대하다네요. 나 초대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냐면은 dich, 너를. 어디에 초대하냐면은 zur Weihnachtsfeier. Weihnachten 하면은 크리스마스였죠. fire는 파티였죠. Weihnachtsfeier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가 되겠네요. 이 zu어라고 하는 거는 zu der 이렇게 되고요. fire가 die fire니까, 근데 zu 다음에는 삼격이 나오니까 zu der fire, 줄여서 zur fire 이렇게 됐겠네요. 어쨌든 리아가 대답해요. es ist schon, 이미 벌써 bald, 곧 Weihnachten, 크리스마스구나. Wann ist die Party? 파티 언제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스가 am nächsten Dienstag. am Dienstag이라고 하면은 Dienstag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근데 next라고 하면은 다음이죠. 그러니까는 다음 화요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리아가 Danke für die Einladung. Danke, 고마워. vielen Dank, danken 이런 거 얘기할 때는요, 뭐에 고마운지는 항상 für die의 사격으로 나와야 돼요. Danke für die Einladung. 파티가 아니라 초대,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aber 하지만 ich besuche, 나는 방문해. meine Heimat, 내 고향을 방문해. 언제부터냐면은 von Montag, 월요일에서 bis Donnerstag, 목요일까지 방문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 때 한스가 das ist schade, 유감이다. übrigens, 그건 그렇고 frohe Weihnachten im Vora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Weihnachten 크리스마스죠. froh 하면은 기쁜, 즐거운이죠. frohe Weihnachten 하면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im Voraus, Voraus가 미리였죠, 사전에. im Voraus 하면은 미리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얘는 명사형이고 im Voraus까지 하면은 부사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리아가 frohe Weihnachten, 메리 크리스마스다. und 그리고 ein glückliches neues Jah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라고 하면은 해죠, 한 해. glücklich라고 하면은 행복한, neu 하면은 new죠. 그러니까는 해피 뉴 이어겠네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해피 뉴 이어다, 이렇게 했더니 한스가 einen guten Rutsch ins neue Jahr,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rush가 미끄러짐이잖아요. einen 하나의 좋은 미끄러짐을 가져라. 근데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ins neue Jahr, 새로운 해로 잘 미끄러져서 들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정도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본문에서 축하하는 표현들을 많이 봤어요. 축하하고, 고마워하고, 초대하고, 초대해줘서 고마워, 근데 안 될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봤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축하하는 표현 말고도 요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요일들을 저희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17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이제 뭐 einen guten Rutsch ins neue Jahr 이런 표현을 외우세요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 아래 표 보시면은 이제 요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여기에 평일, 주말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 Wochentage라고 하면 평일이고 Wochenende라고 하면은 주말이죠. Wochen은 그대로고 여기에 Tage가 들어가는지 Ende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Ende 같은 경우는 das Ende이기 때문에 das Wochenende고요. Tage 같은 경우는 Tage 지금 복수예요. 그래서 die Wochentage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자, 그래요. 요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탁이에요. Mittwoch 빼고요. 이렇게. 어떤 탁이냐면은 월요일은 Montag이라고 합니다. Monday니까요. 그리고 화요일은 Dienstag이라고 해요. Dienstag은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Mittwoch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독일은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이제 주일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뭐지? 네, 요렇게 이게 월화수목금이라고 보면은 수요일이 이 한 주의 딱 중간에 있어요. 중간이 밑에입니다. 이 밑에, 근데 Woche 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Mittwoch, 한 주의 중간에 있는 날, 그게 언제냐면은 수요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Mittwoch는 그래서 수요일은 Mittwoch라고 부릅니다. 무슨 탁 하지 않아요. 계속 보시면은 목요일 같은 경우는 Donnerstag이에요. 여기에 N 두 개예요. 그리고 여기도 S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Dienstag이랑 특히 엄청 헷갈렸어요. Dienstag 화요일, Donnerstag 목요일. 제가 어릴 때 엄청 좋아했던 책 중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 독일어 배우면서 독일어판으로, 물론 읽지는 못했고요. 그 독일어판으로 커버를 본 적이 있었는데 Dienstags by Mori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을 좀 쉽게 외웠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찾아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목요일 Donnerstag, 금요일은 Friday잖아요. 그래서 독일어로도 Freitag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Samstag이고요. 일요일은 Sunday잖아요. 그래서 Sun이 독일어로 Sonne라고 해요. Die Sonne, 그죠? 그래서 Sun의 날이니까 Sonntag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월요일 der Montag, 화요일 Dienstag, 수요일은 Mittwoch, 목요일은 Donnerstag, 금요일은 Freitag, 토요일 Samstag, 일요일은 Sonnta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아직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서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der Montag, 화요일은 der Dienstag, 수요일은 Woche 밑에니까 Mittwoch, 목요일 Donnerstag, 금요일 Freitag, 토요일 Samstag, 일요일 Sonntag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표현 있는 거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말부터 보면은 월요일에 나는 6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됐죠. 나는 일어난다 aufstehen이죠. 6시에 um 6 월요일에 am Montag 이렇게 됐네요. Am Montag stehe ich um 6 auf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래는 ich stehe am Montag um 6 auf 이렇게 돼야 되는데 am Montag이면 앞에 나오니까 주어 동사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서 stehe ich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괜찮으시죠? 화요일 같은 경우 한번 보실게요. 매 화요일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꽃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 화요일마다. 매 이런 표현 저랑 같이 16과에서 봤었죠? yet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jeden Tag이라고 하면은 매일이잖아요. jeden Dienstag이라고 하면은 매 화요일이라는 표현이 돼요. 여기도 jeden Dienstag 나왔으니까 ich kaufe가 아니라 kaufe ich 이렇게 된 거죠. kaufe ich Blumen 누구를 위해? für meine Frau 나의 아내를 위해. 로맨티스트네요. 자, 다음 보시면은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녀는 독일어 수업을 듣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수요일 Mittwoch 수요일에 할 때는 앞에 am 붙죠. am Mittwoch 그리고 금요일에 am Freitag 여기도 요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조동사 자리 바뀌어서 hat sie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einen Deutschkurs Deutschkurs 같은 경우는 남성 명사죠. 근데 독일어 코스를 가지고 있다기 때문에 얘가 지금 사격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ein이 아니라 einen 이렇게 관사를 변화시켜 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목요일에 우리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목요일에니까 am Donnerstag 이렇게 됐죠. 마찬가지로 바뀌어서 spielen wir 플레이합니다. 우리는 풋볼 축구를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 보시면은 am Wochenende 주말에 또 gehen wir 자리 바뀌죠. 갑니다. 우리는 어디 가냐면은 ins Kino 영화관으로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래도 헷갈리시면은 문장을 지금 제가 끊어드린 것처럼 끊어보시고 주어 동사 자리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소리를 내서 여러 번 말씀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금방 아마 숙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번? 아니면 10번? 하루에 5번? 너무 많은가? 근데 하루에 5번 해봤자 am Montag stehe ich um 6 Uhr auf 한 번 하는데 뭐 한 10초, 15초 이 정도잖아요. 한 문장을 한 5번, 10번씩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월화수목금 5일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외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 독일어 잘하실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남들보다 한 번 더 남들이랑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하기 싫어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독일어 실력이 수직 상승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본문은 다 외워버리시면은 최고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이렇게 표현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문제 한번 풀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176페이지로 가셔서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독일어를 넣으세요. 평일, 월화수목 금요일,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평일부터 한번 볼게요. 평일은 die Tage였죠. 근데 Woche Tage였죠. Wochen Tage 이렇게 됐고요. 월요일은 der Montag, 화요일 der Dienstag, 수요일 Woche 밑에 있었죠? Mittwoch, 목요일 der Donnerstag, 금요일 der Freitag, 주말은 Ende죠? das Ende니까 das Wochenende, 토요일 der Samstag, 일요일 der Sonntag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정말 쉽죠? 2번으로 가보실게요.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표현을 적으세요. von 블라블라 bis 블라블라 arbeitet man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man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특정한 대상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하는 주체가 자연스럽게 사람인 경우 man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일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죠? 보통은 von Montag bis Freitag 이렇게 됐죠. 네, 주에 5일을 일을 하죠. 우리는
주에 4일만 일을 해도 될 수 있는 세상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von Montag bis Freitag arbeitet man.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됐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우리말에서는 주어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독일어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돼서는 안 돼요. 주어랑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넣은 주어가 요 man인 거죠. 얘는 주체도 없고, 주체가 없다기보단 실체도 없고, 그냥 행동하는 주체가 사람인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보시면은 der bla bla ist die Mitte der Woche. der 언제는 밑에입니다. woche의 밑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네요. 얘는 수요일이었죠. mit Woche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3번 보시면은 mein bla bla ist der 13. November 이렇게 나왔어요. 노벰버 11월이죠. 독일어는 일, 월, 년 순으로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11월 13일이다 이렇게 됐죠. 11월 13일이 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11월 13일이 내 뭐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생일인가 싶죠? 저희도 생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답을 한번 채워볼게요. 생일은 Geburtstag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4번 보시면은 am bla bla schlafe ich lange. 언제 잠을 잡니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ich stehe 11 auf. 11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 잠을 많이 자죠? 평일에도 잠을 많이 잘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은 주말에 보통 잠을 많이 자죠. 자, 주말이라고 하면은 Wochenende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Wochenende는 물론 여기 자리에다가 Samstag이라고 넣어도 되고요. 또는 Sonntag이라고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요런 거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3번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게요. 3번 보시면은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적으세요. 빈칸이 여기 옆 페이지 있네요. 자, Herzlichen Glückwunsch.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뭘 축하하냐면은 zum Geburtstag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Ich danke dir, 고마워. Ich möchte dich zur Weihnachtsfeier einladen. 나 너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하고 싶은데. Es ist schon bald Weihnachten.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ann ist die Party? 파티 언제야?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거는 조금 봐야겠다. 언제냐면은 이거네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Am nächsten Dienstag 이렇게 보시면 되죠. Danke für die Einladung. 초대해줘서 고마워. Aber ich besuche meine Heimat von Montag bis Donnerstag.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나는 고향을 방문해. bis Donnerstag.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es ist schade. 유감이다. Übrigens. 그건 그렇고 Frohe Weihnachten이죠. Frohe Weihnachten im Voraus. 메리 크리스마스야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Frohe Weihnachten und 마지막으로 ein glückliches neues Jahr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ein glückliches neues Jahr. 느낌표가 뒤로 나갔네요. 여기다가 다시 찍어줄게요. 그랬더니 einen guten Rutsch ins neue Jahr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마지막 4번 괄호 안에 낱말을 사용하여 독일어로 장문하세요. 장문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에 나는 6시에 일어난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문장을 자유자재로 쓰기가 아직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기본만 딱 지키시면은 틀릴 일이 없어요. 그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어랑 동사부터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일어나는 거죠. 동사는 aufstehen. 근데
얘는 분리동사니까 뒤로 가야겠죠. stehe는 ich를 만나면은 stehe 이렇게 되죠. 그리고 auf를 맨 뒤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월요일에 6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am Montag um 6 auf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물론 am Montag을 맨 앞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자리 바뀌어서 am Montag stehe ich 6 auf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2번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주말에 영화관에 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다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는 wir죠. 간다, gehen. 어디 가냐면은 ins Kino 붙어 있죠. ins Kino. 언제 가냐면은 주말에 am Wochenende.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am Wochenende 빼고 gehen wir ins Kino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자, 괜찮으시죠?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요일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위해 꽃을 산다. 자, 중요한 거는 나는 산다죠. 조금 더 나아가 본다면은 나는 꽃을 산다겠네요. 자, ich 동사 kaufen인데 ich 만나면은 ich kaufe. 그리고 꽃을 사는 거니까 Blumen 이렇게 되겠죠. 누굴 위해 사냐면은 나의 아내를 위해서 für meine Frau 화요일마다 jeden Dienstag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물론 화요일마다를 앞으로 빼고 kaufe 주어 동사 자리 바꾸고 문장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jeden Dienstag kaufe ich Blumen für meine Frau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자, 4번 보실게요. 목요일에 우리는 축구를 한다. 자, 우리는 한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축구를 한다. 이렇게 볼게요. 우리, wir, 합니다. spielen. 축구는 Fußball이죠. Fußball. 언제 하냐면은 목요일에. am Donnerstag.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am Donnerstag spielen wir Fußball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고 이번 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그녀는 독일어 수업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그녀는 가지고 있다 로 해볼게요. 그녀 하면은 sie죠. 동사 haben인데 여성의 sie를 만나면은 hat 이렇게 되네요. 뭘 가지고 있냐면은 독일어 수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einen Deutschkurs Kurs 이렇게 되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이렇게 되네요. am Mittwoch und am Freitag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아주 당연히 am Mittwoch und am Freitag 하시고 hat sie einen Deutschkurs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하지만 열심히 자 18과를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일상에서 사용하기 아주 좋은 표현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문법을 같이 잡았기 때문에 이번 과도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네, 단어 열심히 봐주시고 표현을 많이 말해주시고 많이 써주시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하면서 이 문장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 문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빼면은 얘네가 자리가 바뀌면은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겠구나 여기에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문장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19과에서 저랑은 마찬가지로 20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